지수로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는 각계 전투가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올라가셨을 때 잡지 말고 밑에서 조금 헤맬 때 그냥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무궁무진한 하나의 테마가 또 하나 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이런 1월 달에는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김건진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발음하다 보면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미 많이 그러셨잖아요. 입에 익었어요, 네, 이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대외 이벤트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번 주 시장 재미없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FOMC 회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뭐 14일, 15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16일 아침에 이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 지금 현재 얘기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요. 야, 조금 더 빠르게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는 11월 달에 하더라도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돼서 7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 여러분들 CPI나 이런 물가 상승률의 이런 지표들을 보면 6%대, 거의 7%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물가를 많이 눌러야 된다라는 이런 강한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3월 달까지 마무리 테이퍼링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4월부터는 이제는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분위기까지 나올 건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16일 아침에 이렇게 딱 나오고 나면 뉴스가 이제 드디어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미련을 못 버리고 주식을 정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네네. 혹시나 이게 오히려 진짜 얘기하신 대로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게 확실히 딱 그 스케줄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서보다 반등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금 원래대로 속도 조절을 한다면, 야, 그대로 150억이야? 야, 괜찮네. 계속해서 그럼 6월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야, 아직 괜찮아. 계속해서 돈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지금 쏠릴 건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아직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화요일,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난 주 초반은 조금 어떻게 성장주, 바로 이 위험 자산보다는 조금 위험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통신이나 음식료, 이렇게 배당, 이쪽으로만 좀 매기가 쏠려 있고, 나머지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6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뭐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네. 근데 이건 일단 2월 달로 연기되지 않았나요? 우선은 15일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계속해서 부채 한도는 연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안 돼 버리면 지금까지 그나마 조금씩 이제 경제 활동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려놓은 경기를 다시 한번 망가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런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기축통화를 가진 이런 나라가 이것을 실행을 안 해버렸을 때는 기축통화에 대한 이런 자기의 이런 권리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잡음이 들리더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앞에서 우리가 FOMC 빼고도 지금 현재 22 쪽에서도 할 거고요. 또 일본에서도 이거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이거는 목요일 날 16일 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이런 통화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만은 예상을 했었었죠. 근데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 흐름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유럽 쪽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번에 유럽도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치솟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지? 와, 30년 만에, 4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지금 현재 물가의 지표들이 등장을 해버리면서, 아, 이제는 해야 되구나. 이제 그동안 돈 풀어주던 걸 좀 회수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좀 오고 있는 듯하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 유럽에서는 뭐 영국을 위시해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좀 가볍게 보다가 약하지만 너무나 빨리 확산돼서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또 그 나스닥 시장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도 어제 같은 경우가 딱 그 두 가지, 바로 이 FMC하고 오미크론 이 두 가지 이슈가 이런 나스닥을 많이 힘들게 했고, 실제 유럽에서 바로 이 영국에서 사망자가 한 명 나와버렸습니다. 뭐지? 야, 빨리는 퍼지더라도 야, 증상은 약하다고 했잖아. 근데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나 보다. 야, 오미크론이 뭐 산타 얘기까지 있었었잖아요. 야, 오미크론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게 해서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넘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로 변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로 나타났었는데, 이게 한 명이 그분이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조금 잠깐 감기 걸려도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이거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사망자가 나왔다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움찔움찔하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아주 그쪽만 화이자 모더나만 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계기가 도출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냐, 아니면 이걸 들고 가야 되냐, 이게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을 가지고 지수로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는 각계 전투가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시장이 지금 현재 뭐 오늘 또 3,000선을 깨고 2,987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1,000선 겨우 턱걸이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면 올라갈 거리가 있나?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 그나마 뭐 정책이 나온다면 이런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겁니다.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 4분기 실적이 과연 좋을까? 4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용을 많이 때리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번 4분기는 3분기 실적 대비해서 대부분 안 좋게 나오는 경우, 물론 어떤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실적에 기대가 안 돼. 그러면 12월 달에는 수급의 이슈 좋다 안 좋다? 좋지 않습니다. 왜? 주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관련된 이런 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세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매도를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은 시즌이다라고. 그리고 올해 정말 많이 움직였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 뭐 이렇게 뭐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 NFT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이미 좀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다 10억이 넘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물량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쪽, 그동안 조금 텅텅 좀 비어있던, 수급이 비어있었던 이런 쪽으로 오히려 조금 이런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미크론. 그렇죠. 오미크론 네. 때문에 한국도 지금 뭐 확진자 때문에 다시 방역 강화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 지금 그래서 힘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결국은 이제까지 기대를 가졌던 뭐 여행주, 항공주, 소비주, 그렇습니다. 이런 리오프닝주들도 되게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조금 그쪽도 같이 다 묶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오미크론이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걱정, 그냥, 이건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었고, 실제 1차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환호를 했습니다. 아싸,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증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의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도 뭐 분명히 다시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장 야 살래? 라고 하면 잠깐만 천천히 이런 식의 반등의 흐름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일단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뭐 그렇게 막 밀리지,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한항공을 제가 지금 차트에 켜놨는데요. 차트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왔었었죠. 네.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야야 나왔어라고 하면서 우와 하면서 갑자기 내려왔어. 근데 야 괜찮대라고 하면서 쭉 올라가서 한 3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뭐 29,000원입니다. 오늘 좀 개파락이 나타났는데도 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대한항공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슈도 있을 때도 대한항공 계속해서 흑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물의 이런 단가가 상당히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자 이제 끝나고 나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양 자체가 많아질 거고 여객 수요가 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좋아질 거고요. 또 그동안에 완전히 뭐 여행주나 투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기로 조금씩 틀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 조금씩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봤자 뭐 지금 현재 켜드린 거 하나 투어인데요. 한 7만 원 언저리 쪽까지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금 이 전고점을 향해서 한 9만 원 선 언저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좀 달려갈 이슈는 있다. 근데 당장 내일부터 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 즉 올라갈 때 잡지 말고요. 올라가셨을 때 잡지 말고 밑에서 조금 헤맬 때 그냥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그 주도주였던 그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이거와 관련된 뭐 게임주나 뭐 미디어주들 있죠. 네네네. 엔터주들. 지금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에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 주도주 역할을 하던 이런 친구들이 막 올라가다가 21선이 깨지면 사실은 그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1선 위메이드가 21선이 2선입니다.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 11월 24일입니다. 근데 지금 날짜가 13일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꺾여져 버린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많이 잘 올랐고 실제 지금도 메타버스 얘기, NFT 관련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위메이드 이번에 15만 원만 지켜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도 딱 61선을 잘 지지를 해줬고 지금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깨져버리면 정말 좀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찌됐든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올라갔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였어요? 결국은 게임 캐릭터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사고 팔기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현금화로 현실에서 쓸 수 있게 돈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 그리고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위믹스라는 이런 회사가 이 위메이드의 이런 상품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저점에서 거의 2만 원, 2천 원대에서 시작했다가 3만 원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정말 다이렉트로 갔다가 어제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열어보니까 10,000원 언저리까지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정말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핫했던 게 조금 수그러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과연 안 될까? 실제 최근에 삼국지 파이널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이슈가 야 이거 해줘라고 하니까 안 돼라고 이렇게 틀어버리면서 게임주들이 다 한번 또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실제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 지나고 나면 실제 뭐 상주 파이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흐름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우리나라도 그때는 오케이 해줄 겁니다. 근데 당장은 잠깐 안 돼, 잠깐 멈춰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안 좋았고, 어떻게 보면 게임주 이런 메타버스나 NFT의 이런 대장 역할을 하던 친구가 바로 이 위메드였는데, 그렇죠. 이 친구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흐름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얼마대였어요? 원래 이것도 올라간 건데 25,000원대에서 245,000원. 거의 10배입니다. 10배. 텐베거가 났던 종목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 1차 지금 지지 라인까지가 10만 원이 깨졌으니까 뭐 거의 뭐 30%가 넘게 이미 조정을 받았었다. 근데 평소 같이 정말 거품이었고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았다면 주가가 더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30%대 언저리에서 지금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 IT 버블이나 이런 게 막 일어났을 때는 정말 그거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이런 이슈였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나 이런 NFT나 이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실제 우리가 유니버스에 있는 것보다 이제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 대표님과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뭐 나는 안 공부 그랬다. 안 했어요? 네,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대표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 대표님을 알고 계시고, 저는 그냥 증권회사 다니는 이제 부장입니다. 그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대표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어찌됐든 이런 거 저차하고 얼굴이 저보다 더 시커머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많이 노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나게 놀았어요, 난. 어찌됐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냈는데 요즘 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노는지. 갔다 오면 어디 제페토에 뭐 접속을 하고 있거나 실제 가상현실에 가서 뭔가를 뚝뚝뚝 야 누구야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세대랑은 완전히 달라진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열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갔다라는 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싼데? 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저는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무조건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잡고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면 저 같으면 좀 관심권에 충분히 넣어두셔도 되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물리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뭐 좀 참고 기다려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손절 라인은 이미 벗어나셨으면 이미 어쩔 수 없죠. 벗어났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뭐 그렇다라는 거. 네. 근데 아까 뭐 이 61선인가요? 네네, 61선을 맞습니다. 지지해줬는데 61선이 깨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은 여기가 깨져버리면 지금 우선은 선근대 보면은 네, 갭 맞습니다. 상승한 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보통 이렇게 하락할 때는 갭 메꾸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는 여기가 하락을 해버리면 우선 한 10만 원대까지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 5만 원이 넘게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한 40%가 또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든 이런 구간이 탄생하게 되고, 아마도 저기가 깨져버리면 위메이드는 한동안은 못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이슈가 생겨야지만 올라올 수 있지, 이렇게 많이 깨서는 주가를 가고 있는 이런 주포들이 이미 다 빠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찌 보면 내년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먼저 일어난 4일, 뭐 이때부터 3일에서 5일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때 아마 메타버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AR, VR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제 최근에 뭐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이 막 가는 이유가 애플의 XR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이게 내년 하반기에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집에 TV나 뭐 냉장고 이런 것만 있어도 와 부자 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 집에나 다 있는 거잖아. 그만큼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이렇게 쭉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안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기가 이렇게 반영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실제 NFT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 무기화 시킬 수 있고 실제 이거 쓰고 막 대표님이랑 저랑 이거 쓰고 이렇게 빵빵빵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아, 없어요. 네네. 그러신다면 우리 대표님은 현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은 충분히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안 해본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언제까지 오징어 게임만 하고 언제까지 못가 맞히기 하고 언제까지 비석치기만 하고 사실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네네. 그 실제로 요즘 메타버스 이 가상 게임, 네네네네. 현실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죠. 마지막 경험한 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좀 조잡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얼마나 바꿨을까? 이제 잘 모르는 우선은 거라. 조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니까 그쵸. 여기 먼저 한번 저기 해봐야 그 KBS 쪽에 가보시면요 저기 있습니다. 실제 VR이나 이런 거 그렇게 체험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의도에 계시니까 그냥 잠깐 산보 하듯이 가셔서 이걸 직원들 데려가서 야 한번 스트레스 풀어봐라. KBS 여기 저기, 여의도 별관? 여의도 별관 아니 별관이 아니라 저기 본역. 아 본관? 네, 예. 서여의도 가셔서 네. 거기 앞에 그 옆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뭐 직원들 회식을 그런 걸로 시켜보는 그러니까 것도. 진짜 우리가 진짜 네. 메타버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그렇죠. 투자할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뭐 우리 자식들이 뭐 제페토 하고 있으면 야 이게 뭐니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실제 우리 어디 회사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문에 이 기사가 일면 기사가 뭐라고 떠 있냐면 자기는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본사로 날마다 출근한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뭐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라는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상현실로 아마 직방인가 이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출근을 한답니다. 실제 이렇게 이제 둘 다 아이콘이라고 하면 똑똑똑 대표님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아이콘을 움직여 다니면서 출근을 하게 되고 일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의 이슈가 정말 더 커지고 있는 이슈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현재 접근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무궁무진한 하나의 테마가 또 하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이런 테마들 제가 매번 여기 와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매번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좋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아주 더 좋아지고 있고 또 뭐 로봇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생태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테마가 바로 이 메타버스 NFT에 관한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제 뭐 저 추세가 살아있는 한 네네. 한번 다시 우리가 재매수의 어떤 뭐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지금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뭐 네네.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빨라질 거라는 어떤 발표, FOMC 회의 뭐 이러저런 걱정들이 있는데 오미크론의 확산 언제가 적정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결국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성장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긴축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풀려야 되고 야 어디가 성장해 이런 식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될 때 이런 주식들이 활개를 펼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되고 앞으로 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12월 말주 정도부터나 이렇게 제가 차트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그 정도부터면 어느 정도 이미 대주주나 이런 나가야 될 사람들 이미 다 세팅을 하고 이미 다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빈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식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CES가 열리기 시작하면 야 그래 이쪽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얘기. 그리고 타임 테이블을 보면 계속 그런 이슈가 정부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또 정부에서도 메타버스하고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해 드리면 좋을 건데, 지금은 어제 제가 보고, 체크를 해놨는데, 제 달력에는 써놨는데, 머릿속에는 제가 들어있지는 않네요. 근데 조만간 12월 달에도 분명 그런 정부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도 있고, 정부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보면,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좀 주저하게는 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갈 확률이 높은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 게임주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나설 거라고 보시나요? 주도주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꼭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요. 뭐 주도주, 내년에 주도주, 메타버스는 당연히 끼어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여타 이런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히 잘 움직였습니다. 가장 크게는 삼성전자 쪽에서 사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야 이것도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주말에 이런 부서 개편 같은 거를 사업부를 개편하면서 야 로봇도 해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그동안은 파일럿으로 있던 게 이제는 정식적으로 TFT에서 정식적인 이런 하나의 사업단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쪽으로도 돈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뭐 청소봇부터 시작해서 비서봇, 음식 배달봇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미 봇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넘버원 이런 로봇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었었고 현대차에서는 또 LG 같은 경우도 로봇스타 같은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로봇 관련된 이런 회사들을 사실 LG나 현대차는 이미 투자가 되어 있었었고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 야 이것도 돼야 돼라고 하면서 또 한 번에 불길을 한번 이렇게 한번 터트려 준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주도주 역할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2차 전지 소재주. 네, 그렇죠. 예.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도 정말 여러분들 차가 여러분들 딱 주위를 딱 둘러봤을 때 파란색 번호판이 절반 정도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주에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고 이거보다 올해 더 강했던 섹터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2차 전지는 정말 계속해서 가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를 뭐 3년 거를 계속해서 땡겨오고 있고 뭐 4년 걸만 땡겨오면서 지금 현재 적정 밸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까지 주도주라고 생각돼서 정말 앞으로도 더 상승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간 분들이 지금 오히려 고점에 물려버린 상황이 되어버려서 조금 많이 속상하죠. 걱정이 지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손절의 기술, 손절의 예술인 것 같습니다. 실제 가장 사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못 팔아서 이걸 가지고 가장 항상 고민을 저도 하고 저도 뭐 일반인이니까 그런데 돈을 번 사람들을 한번 제가 뭐 친해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팔 때 정말 기계처럼 팝니다. 그냥 무조건 내려오면 그거 아니구나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어요. 친한 형이기 때문에 형 이렇게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괜찮대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얼마 손해지? 그렇죠. 안 팔고 있으면 왠지 손해 안 본 것 같잖아 아직. 그렇죠.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삽니다. 근데 우린 또 손절했다가 일반 사람들은 또 자기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면 못 사.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계좌는
똔똔이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법칙만, 이런 생각만 정말 바꾸실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돈을 버실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라 지금 어떻게 뭐 결정을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지수가 다 위로 올라가는 지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매수 시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희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를 바닥으로 보고 있냐면 2,800원짜리, 2,790원짜리 바로 이 PBR 한 배 정도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쪽을 지금 현재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800원짜리까지 내려가려면 거의 200포인트 내려가야 돼. 거의 10%가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깨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 정도까지 내려가면 여러분 지수에 지금 베팅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애매한 구간입니다. 3,000 위도 아니고 2,987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 봤자 3,100선을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겨우 6%? 뭐 7%? 뭐 이 정도면 정고점까지 올라가 버릴 건데 이거 뭐지? 지금은 최대한 좀 당망인데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시기별로는 다음 주 정도까지만 좀 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4일간 정도 영업일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베팅을 하기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때 베팅이 들어가면 1월 효과가 전통적으로 매번 있죠. 그래서 중소형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1월 달에는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달도 있고 2월 달도 뭐 MWC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있으니까 1월, 2월 달은 조금 이렇게 희망에 차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 지금 815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올해 말 정도 주부터 시작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베팅의 이런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